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31번째 시간 앤손이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종전경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았기는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시간에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번 이상 경매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경매를 2번 이상 진행한 사건은 그 앞에 있던 전소유자나 종전 임차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수익이 나올 때도 있고 아주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전소유자가 매매로 새로운 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소유자는 언제부터 임차인이냐? 매매 계약서를 그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임대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외형상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로부터 전소유자는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 같은 날 건저당도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저당에게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느냐? 결론은 대항력이 없다였죠. 그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월 10일 날 계약서를 썼는데 임대 계약을 했지만 4월 19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현 소유자가 같은 날 돈을 빌렸다면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것은 4월 19일이고 4월 20일 새벽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건저당보다 늦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매매가 아니고 전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되고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소유자가 낙찰된 사람과 다시 임대차 계약으로 계속 점유할 때도 똑같은 판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4월 19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에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그것을 잔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같은 날 건저당도 설정이 되죠. 만약에 종전 소유자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날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날, 그날부터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건저당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소유자가 아닌 경매하기 전에 있던 임차인이 새로운 낙찰자와 임대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죠. 자, 낙찰자가 4월 19일 날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임차인과 4월 10일 날 임대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 종전부터 있던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느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적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시는 취득과 동시로 보니까 건저당권자보다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4월 19일 날 취득하고 잔금을 낸 날이죠. 그리고 대략 한 달 후 5월 16일 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임차인도 배당을 받죠. 보통은 배당을 받고 재계약을 하죠. 살기는 이전부터 살았으나 재계약한 날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건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이 임차인은 계약한 날짜가 건저당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위에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전소유자는, 종전 임차인은 새로 낙찰을 받은 사람과 죄송합니다. 배당 받은 날 즈음에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계약을 언제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혹 이전에 재계약했을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과 낙찰자가 언제 재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확정일이 이 부근이라면 이때 재계약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역시 종전경매에서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지 않아서 인수가 발생했습니다. 인수가 발생한 임차인과 낙찰자가 재계약을 했다면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재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근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대항력으로서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경매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경매가 나왔을 때 이 종전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미 배우신 대로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가 되나 이미 우선 변제권을 한 번 행사했으므로 배당 요구한 것이 우선 변제권의 행사입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전액 인수가 되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셨죠? 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나 대항력을 우선 변제권에 의한 것은 한 번 행사를 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이것을 행사할 수 없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저는 판례를 해석하면 배당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배당을 받는다고 봅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행사가 안 된다니까 행사를 안 했다면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2003년도에 수원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03년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낙찰된 다음에
한 번 더 또 경매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 당시 임차인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 사건의 임차인이 다음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시죠. 오피스텔이 2004년에 5천에 감정되고 2,77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 별 내용이 없네요. 자, 2,770만 원에 일단 낙찰이 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2007년에 또 경매로 나옵니다.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오피스텔이고요. 그 앞에 사건에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또 5천의 경매가 나오고 3,800 정도의 낙찰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002년에 전입하고 그때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김씨네요. 김씨가 2002년 4월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이씨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수열 씨가 현재 채무자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받은 사건을 조금 전에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또 경매를 당합니다. 자, 이 씨가 낙찰받기 전에 있던 또 다른 이 씨, 3,200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실제 3,200이 아니죠. 그때 2,770에 낙찰이 되어서 일부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부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가압류했다는 기록이 있고 2005년에 임차인 이씨가 5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3,2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었는데 1차에서 2,770만 원에 낙찰이 되었죠. 경매 비용을 빼면 대략 2,600이 배당이 되었을 겁니다. 몸받은 금액이 이 계산으로 보면 600만 원인데 자, 제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실제 500여만 원 정도를 몸받았다고 주장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앞에 3,200을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죠. 실제 이 씨가 몸받은 것은 500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 달라고 가압류를 했는데 그 가압류를 말소시켰습니다. 500만 원도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왜 3,20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아래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죠. 원래 이 씨가, 임차인 이 씨가 3,200에 임차인으로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해서 2,700 정도를 받았죠. 500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지웠습니다.
500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하는데 3,200이라는 숫자는 이미 이전에서 받은 돈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3,200이라는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상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에 올라간 것뿐이죠. 다시 앞에 자료를 볼까요? 자, 이것은 임차인 E씨가 나는 3,200 남았다고 주장한 게 아니죠. 등기부상에 남아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등기부상에 500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유한 다음에 지운 걸 보면 이것조차 갚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E씨를 만나서 500 나머지도 받았느냐. 그러면 모든 돈을 만약에 다 받았다면 집주인은 E씨의 임차권을 지웠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두고 경매가 또 진행되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런 부담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여기에 낙찰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이미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도 역시 외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3,2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3,200이 아니고 500일 수도 있고 500조차도 이미 다 갚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매가 여러 번 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3억 1,500 감정되었고 2억 4천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2002년 8월 달에 정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낙찰받았다는 뜻이죠. 소유권 취득하는 날 건저당이 있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요. 과연 누굴까? 자, 2002년 8월 9일보다 앞서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항력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전 소유자 내지는 종전 임차인인데 전 소유자라면 대항력이 없죠. 전 소유자는 2002년 8월 9일부터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저당이 소유권이 취득된 날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소유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종전 기록을 보겠습니다. 종전에 특별한 기록은 없고 소유자 채무자가 홍씨라는 내용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홍씨가 아직도 점유자로 나타나죠. 전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홍씨는 위에 있는 홍씨와 부자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 소유자 그리고 전 소유자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대항력이 두 사람 다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의 대항력 중에 두 사람은 해결이 됐는데 한 사람 박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 씨는 현재 낙찰자와 현재 소유자인 낙찰자와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등기부 매각물건 명세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 씨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박 씨가 여기 나옵니다. 박 씨가 2002년, 이 기록을 잘 보셔야 합니다. 2002년 9월 12일부터 임차인으로 신고를 했네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위쪽에 나오죠. 2002년 8월 2일입니다.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2002년 9월 12일부터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임차인이었다가 낙찰자와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날이 이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잔금 대출 받은 이후가 되죠. 전입은 빠르나, 전입은 뒤에 나옵니다만 전입은 빠르나 결코 대항력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죠. 홍 씨와 홍 씨는 전 소유자와 그 가족, 그리고 박 씨는 낙찰자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재계약했죠. 모든 사람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죠. 그래서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명도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이지 어떤 경우도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를 2번 한 경우에 여러분이 인수로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이 인수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수익의 기회가 오는 거죠. 경매를 2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대구시 비산동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1억 4,400에 감정되고 8,500에 낙찰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자, 보시죠. 여기도 조금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3년 3월에 박씨, 여기 박씨가 임차권 등기를 했네요. 그리고 2003년 7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잔금 대출을 받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박씨는 종전 임차인이죠. 경매가 2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매에서부터 임차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씨가 처음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는데 현재 소유자와 재계약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 살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 인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을 이미 경매를 한번 했다는 것을 모르면 이 내용만 봐서는 전액 배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인수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종전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전 기록을 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박씨의 기록만 보겠습니다. 박씨. 자, 2000년 11월 전입, 2000년 11월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볼까요? 자, 역시 배당 요구를 했다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사건에는 임차권 기록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시죠. 이 첫 번째 경매가 2002년 11월 20일에 있었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임차권 등기가 있었다면 이것은 배당 요구 한 개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임차권 등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위에 배당 요구하지 않았고 임차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시죠. 2002년 11월 20일. 2002년 11월 20일에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됐는데 임차권 등기는 박 씨의 임차권 등기는 첫 번째 경매 개시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 배우셨죠?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했을 경우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박 씨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별도로 배당 요구도 안 했죠.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이 박 씨는 2000년 11월부터 전입하고 확정을 받고 2,400만 원인데 앞에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에서 이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더라도 이미 한번 해버리면 배당이 안 되는데 이 박 씨는 배당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배당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대전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보시죠. 여기 정 씨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는 좀 불분명하네요. 자, 5천만 원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받은 사람이 또 경매를 당하고 아까 아래쪽에 있던 그 백 씨가 그대로 또 임차인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 경매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첫 번째 경매를 했었고 지금 두 번째 경매를 하는 거죠. 자, 빌라가 경매가 나왔고 앞에 경매에서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8,500에 감정되어서 이것이 4,3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기록을 한번 보죠. 자, 이 정 씨가 앞서서 경매에서 임차인 5천만 원짜리 전세권자였는데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두 번째 경매에서 또 대항력을 주장하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낙찰을 받았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자, 이 정 씨는 대항력이 있는가? 앞서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지금 3,5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유자 낙찰받은 사람과 재계약했다는 뜻이죠. 자, 5천짜리가 3,500으로 줄었으니까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언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이 있을 테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계약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언제 계약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혹 모르니까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이런 기록만 나오네요. 자, 2005년 보시죠. 2005년 4월 6일 날 계약했다. 그리고 돈은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건저당 설정한 날은 4월 8일이다. 만약에 이 기록 그대로라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은 늦게 받았으니까 배당이 없을 테고 결국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아닐까. 자, 이렇게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한 번 경매에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는데 낙찰받은 사람과 재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계약한 날이 4월 6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은 날은 4월 8일.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을 늦게 받아서 배당은 여기가 먼저 받죠. 두 번째 배당이죠. 결국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인수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경매의 관련자, 그러니까 전 소유자나 종전 임차인이 두 번째 경매까지 계속 점유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권리에 의해서 점유하는지, 언제부터 새로운 권리에서 점유를 하는지를 본인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가의 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명도 문제나 재계약 문제를 대화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